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탄핵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선고 시점이 언제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패널 4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등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최진영 변호사, 조연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있었던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진술과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가 쟁점이 됐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홍장원 1차장 목소리가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딱 제가 보니까 벌써 술을 마셨어요. 본인도 인정했고. 홍장원 차장의 그 메모 그리고 홍장원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문을 가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주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당일에 홍장원 전 차장이 술을 마셨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기억과 그 기억에 기반한 여러 가지 증언들이 부정확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글쎄 술 마셨다 안 마셨다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증언 자체도 관련이 없고 또 딱 보니까 전화로 들었는데 술 마셨다 이것도 참 어이없는 얘기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술 마셨다는 자체보다도 조태용은 국정원장의 증언을 듣고 나서 그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조태용 그 원장의 증언과 함께 보면 홍 전 차장의 증언 시기라든지 또 메모했다는 장소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또 원본 어떻게 했냐 여부 이런 여러 가지 면을 종합해 볼 때 예. 진술의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위한 그런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번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정원 전 차장의 메모를 두고 이 메모가 몇 가지 버전이냐를 두고 좀 공방이 있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홍 전 차장이 야권 인사에게 인사청탁을 했다. 이 말을 들었다고 이 정치적 중립성에도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을 깨트릴 수 없으니까 자꾸 격까지 가지고 마치 본질이 거짓말인 것처럼 자꾸 왜곡시키려고 하는 어떤 주장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홍장원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안 받았다라고 한다면 사실이 달라지겠죠. 근데 전화를 받은 건 윤석열 대통령도 인정하잖아요. 싹 다 잡아들여. 대공수사권 줄게, 조직 인사 다 지원해. 통화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전화를 해가지고 14명의 위치 추적 명단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이 부분까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체포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위치 추적을 왜 하죠? 체포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체포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메모라는 게 홍장원 차장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말을 듣고 메모했다는 거잖아요. 자신이 메모했다가 한 번 더 메모하고 두 번 메모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의미는 없고 단지 메모의 신빙성을 깨려고 한다면 그 메모에 나온 14명 명단, 체포 명단이 계속해서 달라졌다거나 그게 거짓이라고 주장해야 되는데 메모 자체가 여러 번 있으니까 문제다. 이거 자체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홍 전 차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용 원장의 주장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지호 경찰청장도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고 그 명단 숫자가 홍장원 차장이 메모한 숫자하고 똑같아요. 예. 그리고 특히 한동훈 대표를 저는 왜 여당 대표를 체포하려고 했지라고 했더니 국회 계엄 해제 요구를 같이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한동훈 추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고 이 어리석은 행동들이 너무 기억에 쏙 박힐 수밖에 없잖아요. 한동훈 대표 체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건 아무리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허위로 신빙성 없는 것으로 몰아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변론에서는요.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를 놓고 증인들 간의 진술이 또다시 엇갈렸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증인과 조지호 청장에게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네,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증인이나 조지호 청장에게 국회 봉쇄, 국회의원 등 체포, 방첩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00시 31분경부터 01시 사이에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00시 한 45분 어간인데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고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국회를 통제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의원을 끌어내라는 문제를 과업도 그렇고 그것을 들었던 군인 누구도 그를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성현 대령은 헌재가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한 인물인데 이분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을 한 반면에 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완전히 진술이 엇갈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완전히 엇갈린다기보다는 경찰 라인과 군 라인이 기본적으로 다른 임무를 부여받았을 가능성도 있고 예. 그에 대해서 저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도 서로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확인해야 되는 그런 두 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은 경비를 맡는 것이고 또 계엄이 선포되면은 그때 뭐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을 통제하는 것은 군인이다 보니까 군 라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때의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그와 같은 그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반면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경찰청 라인 같은 경우에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어떤 그 누군가를 체포하라든가 이런 적이 없다는 거죠. 경찰은 기본적으로 어떤 경비라든가 아니면은 질서 유지하는 그런 임무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경찰청장의 말 자체는 저는 맥락상 또 틀렸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고 더불어서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 12월 4일 날 신속하게 처리해서 고맙다라는 취지의 대통령 격려까지 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문맥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다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군 라인에서 과연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그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인지 여부, 실질적으로 지난번 이진우 그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헌재에 나와서 그 부분은 그 질문은 내가 형사 사건에서 질문하겠다, 답하겠다라고 하면서 진술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그 이진우 사령관 밑에서 지시를 받았던 사람은 그와 같은 것을 시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조성현 단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다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시했다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지시를 받았던 사람의 진술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조성현 대령이 누구로부터 지시를 들었는지 또 그리고 김봉식 서울청장이 누구로부터 지시를 들었는지는 서로 그 입장이 지금 다른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조성현 대령의 진술이 허위라면서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문영배 권한대행은 채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 조성현 경비단장의 이번 증인 신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그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관이 직접적으로 증인으로 신청하고 선택한 소환한 증인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점들을 지적해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증인신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 자체는 이전에 5차 변론기일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예. 본인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이번 계엄 사태와 내란 사태에서 핵심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성현 경비단장을 통해서 그 진술을 얻어낼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증인신문 자체는 법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반대 신문도 이루어진 겁니다. 진술의 신빙성 여부 그런 것들은 재판장이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채택을 하고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재판장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 자체가 헌법재판관의 재량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증인 자체도 증언 내용 자체를 과거 진술 조서에 있는 내용으로 한정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그런 주장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요, 민주당이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707 팀단장이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각종군 사령관이 민주당의 조직적 회유를 당한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의원들만도 4명입니다. 김병지 의원, 박범계 의원, 부승찬 의원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회유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완벽히 거짓말입니다. 계속 면책특권에 숨어갖고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 풀로 라이브로 찍은 겁니다.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한 건데 지금은 마치 저를 내란 공작 혐의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회유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데 당사자로 지목된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글쎄 저런 걸 뭐 회유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예. 또 반발은 또 반론은 본인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 사이의 진실이 뭔지는 뭐 이제 제3자가 특히 국민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예. 아까 김병준 의원이 절 얘기했잖아요. 라이브로 했다고. 그 라이브로 해서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 그 곽종근 그 특전사령관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본청에 들어가 있는 요원들, 의원들, 요원들, 인원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원들, 인원들을 밖으로 좀 빼내라고 김용현 장관이 그렇게 지시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예. 그 말을 하자마자 김병주 의원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말이었단 말이죠라고 했습니다. 그 라이브로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박범계 그다음부터는 말이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계기가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만나서 박범계 의원이 뭐 공익신고자로 해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건 분명히 본인들이 사진을 찍어 올렸잖아요. 만난 사실을 저렇게 만난 사진을 찍어 올려가지고 민주당 아마도 이재명 대표에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었던 그런 모양이긴 하지만 분명히 저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저런 만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예. 야당 의원들을 만나서 야당 의원들이 곽종근 사령관과 저기 김현태 707 특임단장을 만나서 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저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든 일부에서는 회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전 국정원 차장, 예. 홍장호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도 그 민주당의 그 박선원 의원과 계속해서 어떤 소통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났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아까 메모의 신빙성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회유라고 판단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이 핵심 증인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로 함께 뭐 소통하고 했던 예.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것이 증언의 어떤 그 신빙성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민주당 의원들이 핵심 증인들을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는 그 의혹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지금까지 여러 번 제기가 되었던 얘기인데 성일종 의원이 김현태 단장을 만나서 면담을 했더니 그게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제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현태 단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서 확인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거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아마 뭐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뭐 불러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김현태 단장 자체가 거짓말을 하기에는 참 어려워 보이는 사람으로 저는 보이고요. 저번에 헌법재판 나와서 좀 애매모호한 표현들을 썼는데 대통령 앞이라서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은데요. 나와서 얼마든지 뭐 증언하게 해도 저는 민주당이 피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회유를 해서 거짓말을 하게 했다? 그러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국민의힘의 주장대로라면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나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은 무죄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왜 거짓말해서 자신 형사처벌 되려고 노력하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이 안 된다 생각되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뭐 홍장원을 공격하거나 또는 특수전 사령관을 공격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그 말의 내용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해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야구방망이하고 복면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변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국회의사당에 총과 공포탄을 가지고 들어가는 걸 어떻게 변명을 할 수 없잖아요. 질서 유지를 하는 사람이 질서 유지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 공포탄을 가지고 가서 오히려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질서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홍장원이 나쁜 사람이야, 뭐 곽종근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가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제 변론에서는요. 지금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발언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한마디로 탄핵 절차를 보이콧할 수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일각에서는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하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와 같은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고 실질적으로 변호인단이 어떤 중대 결심이라는 것은 예.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사퇴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탄핵 절차 같은 경우에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고 해서 변호사가 없으면은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지금 있는 탄핵소추단 변호인단이 전부 다 사퇴를 하면은 결국 새로운 변호인들을 꾸리거나 아니면은 국선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새로운 변호인단들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 그 익숙하게 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협조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달라라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어떤 어떻게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지 예. 실질적으로 뭐 윤 대통령이 어떤 거취를 결정한다든가 그런 정치적 맥락은 전혀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저희가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어제 회동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정말 우리 민주당이 더 크고 더 넓은 길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사님의 지적이 완벽하게 옳습니다. 내란 극복을 위해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과도 손을 잡고 첫 번째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신 바 있습니다. 만일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통합을 강조했는데 김경수 전 지사는 약간의 뼈 있는 말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저런 행보를 할 수밖에 없죠. 예. 제가 얘기한 말의 강조점은 지금입니다. 지금. 예. 지금은 뭐 아무리 본인이 지금 하고 싶지 않아도 문 전 대통령도 지금 뭐 비명계 포용하라는 얘기를 했고 비명계에서 여러 차 얘기했고 다른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만약 조기 대선이 있다면 그럼 비명계가 전부 이재명 대표에게 등을 돌린다, 아니면 협조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선의 승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행보를 보여야 되는 거죠. 예. 김부겸 전 총리도 만나고 김동연 지사도 만나고 그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김경수 전 지사는 굉장히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를 만나서 뭐 함께 하자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예. 이미 얘기한 것처럼 그동안 뭐 정말 치욕을 당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진짜로 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든가 뭐 사과를 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뭐 비공개 대화에서는 뭐 개헌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니까 지금 전혀 정말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을 강조한 것은 이런 국면이 지나고 난다면 만에 하나 무슨 뭐 대통령이 된다거나 그러면 뭐 저런 비명계 뭐 김경수 전 지사든 예. 김동연 지사든 아니면 김부겸 전 총리든 포용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예.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그런 행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두 분이서 어제 비공개 대화도 나눴는데 개헌 얘기도 나눴다고 해요. 그런데 조금 입장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는 개헌 필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그럴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실은 계엄이 필요하긴 해요. 이번 계엄에서도 봤듯이 계엄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라든가 또 대통령이 5년 단임제이다 보니까 어떤 국정의 동력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4년 중임제를 통해서 국민들께 더 잘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라고 한다면 3개월 내에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실상 개헌을 여야 합의로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마치 개헌이 내란 극복의 시간을 개헌의 시간으로 끌고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개헌을 말한다는 것 자체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 뭐 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거대 악의 축처럼 봤거든요. 근데 그런 악의 축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견고한 어떤 결집이 나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히려 좀 더 견제하고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물었던
깃들어버린 어떤 분열 정치에서 국민들을 통합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포용하는 차원으로 가야지. 예. 그래야지 또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겠어요? 국민 절반의 지지가 아닌 국민 통합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이재명 대표가 계속 포용, 통합의 정신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이재명 대표와 비명계의 움직임 조금씩 더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